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시킹알파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시킹알파 홍보에 좀 등한시했더니요, 가입자 증가 추세가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킹알파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냐? 왜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이렇게 좀 압력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신규 구독자 수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요청해 볼까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2022년 2월 달부터,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가 됐죠. 시킹알파는 그 전 세계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최고의 미국 주식 전문 플랫폼인데요. 이 기업에서 아시아 총괄 대표라는 직무를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성과를 내야 제가 좀 면이 살거든요.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뿐만 아니라 시킹알파에도 좀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나온 김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미중 구독자분들을 위한 할인 링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해드린 영상 아무거나 좀 클릭을 하셔서요.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그 설명글이 있잖아요. 설명글에 미중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공부 사이트 시킹알파 회원 할인 혜택을 나눕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할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50% 할인이라고 나와 있죠. 미중 구독자 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시킹알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2020년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첫 번째 책을 저술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많은 구독자분들께 미국 주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기까지 제가 공부했던 단 하나의 사이트를 선택한다면 주저없이 시킹알파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제가 시킹알파랑 아무 연관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장 좀 유용하고, 그리고 또 유저 프렌들리, 그러니까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식 전문 플랫폼이 시킹알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영상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긴 영상입니다. 한 20,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제가 시킹알파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멤버십 가입하시고 나서 최대로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 사용법을 자세히 여기서 설명을 해드린 이런 영상도 게시가 되어 있고요.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시면 이제 결제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메일하고 여러분들 패스워드, 이름 쓰시고요. 카드 넘버,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입력하시면 바로 멤버 가입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스페셜 오퍼가 나오죠. 그래서 매달 가입을 하시면 지금 $30 정도를 납부를 하시면 월 멤버십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1년치를 가입하시면요. 한 달로 치면 $1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양질의 컨텐츠와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바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소개해드렸던 퀀트 레이팅입니다. 자, 이 퀀트 레이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동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퀀트 레이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등급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등급을 스트롱 바이, 그 다음에 홀드, 셀, 스트롱 셀,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우리 투자자들이 쉽게 추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킹알파의 퀀트 레이시오가 얼마나 정확성을 자랑하고 있냐면요. 여기에 지금 그 수익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 이 퀀트 레이팅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12년 동안 시킹알파의 퀀트 레이시오가 추천하고 있는 스트롱 바이 주식만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냐면요. $10,000로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지금 $10,000가 187,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한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금액을 S&P 500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37,000달러로 늘어나 있다. 따라서 S&P 500에 투자했으면 그 수익률이 3.7배 정도 지금 수익을 얻은 거죠. $10,000가 37,000이니까 3.7배
올랐는데 만약에 시킹알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를 했다면, 그래서 스트롱 바이에만 투자를 했다면 지금 무려 18.7배나 단 12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 있다. 굉장한 성적표를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따라서 연율로 환산을 해보면 매년 27%나 되는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줘 뒀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멤버십 한 달 정도 써보시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1년짜리 다시 연회원에 가입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쯤 트라이를 해보시면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주식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킹알파 아시아 총괄 대표가 진행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중 방송은 대부분 다 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전망부터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다. 여기서 이제 멀티플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밸류에이션 혹은 PER이라든지 PSR로 표시가 되죠. 따라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면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멀티플은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잠깐 도표를 보면서 보여드리면 지금 S&P 500의 P 레이쇼의 역사를 보고 계신데 2017년에 23배, 2018년에 24배, 그리고 2019년에 19배까지 하향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24배, 2021년에는요 무려 3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S&P 500에 속해 있는 500개의 우량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멀티플이 35배까지 올라갔다. 굉장한 수치였죠. 그리고 이제 2022년 1월 달에 보시면 23배까지 하락했고요. 지금 현재 수치는 2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배 이하로 떨어진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것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버블이 끼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배에서 제가 볼 때는요, 멀티플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자, 여기에서 올라가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배의 그 멀티플에서 어떠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인가. 자,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이 시장 상황이 갑자기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수그러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 그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뭐 지난달에 8.3%였네요. 그 전달에는 8.5%였죠. 자, 그런데 이 수치가 갑자기 7.5%로 확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낙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면서 멀티플이 취소될 가능성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21배에서요. 오히려 멀티플이 막 15배, 14배 이렇게 쭉 떨어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상황이 오면 이렇게 멀티플이 떨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장기화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데 전쟁이 가속화되면 결국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을 장기간에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8.5%, 8.3%까지 올라간 것도 문제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장기화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10년 국채 금리의 그 금리가 이자율이 3%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3%에 머무르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곧 사그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3% 주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8%라는 것은 그냥 돈을 갖고 있으면 8%씩 매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채권에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빌려주죠. 근데 3%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데 실제로 화폐의 가치는 8% 떨어지고 있으니까 5%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권의 금리가 3%에 머무르는 이유는 이 8%라는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될 수 없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8% 아니면 뭐 6, 7% 정도라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요, 채권의 금리는 결국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채권의 금리가 5%, 6%로 급등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이 발생을 하냐면 채권은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도 5%, 6%를 벌 수 있다면 과연 누가 7%, 8%, 9%를 벌기 위해 주식에 투자를 하겠는가? 따라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멀티플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자,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실적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만약에 멀티플이 지켜진다라고 가정을 해도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적이죠. 지금 현재 실적이 2022년, 2023년 EPS의 전망치를 보면요, 많은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계속 견디어준다면, 그래서 매년 8%, 9%, 10% 정도 기업의 어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멀티플이 유지가 되면 주가 역시도 8%, 9%, 10% 정도 매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둔화된다면 이건 좀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2021년에서 2022년, 2021년에서 2023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플랫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업의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 CNBC 프로에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이 기업 실적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타겟이라는 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의 기업이 나오는데 이 기업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뭐의 시작에 불과하냐면요, 최근 들어서 어닝의 추세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굉장히 좀 불길한 제목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긴 기사긴 한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타겟이 유일한 기업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읽어봐야겠죠. 자, 리테일러, 여기가 타겟이라는 기업이 이제 리테일 기업이잖아요. 화요일 날 경고의 말을 두 번째로 지금 꺼냈다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 두 번의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어디에 관한 지금 경고냐면 프로핏, 즉 수익이 지금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이 강탈을 당하고 있는데 이 순이익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벤토리 글루시다. 따라서 지금 인벤토리가 너무 넘쳐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새로운 가이던스가 이번에 제시가 됐는데 이렇게 새로운 가이던스를 낸 것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고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매출이 굉장히 좀 기대보다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환율이 너무나 많이 좀 변화가 돼서 달러가 너무나 초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해외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50%가 넘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매출을 달러로 환산할 때 너무나 가치가 많이 줄어든다. 이러한 그 논리가 성립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타겟은 두 가지 각각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보면 환율의 영향,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는 재고가 너무나 많이 쌓여서 이 재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서 순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의 이유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략가들이 얘기하기를 그들이 지금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아마도 이 순이익에 관련된 경고를 남겨줄 것이다. 따라서 경고의 말이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타겟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들에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falling short of estimate, 즉 어닝 결과를 발표할 때 우리가 어닝 예상치를 초과하면은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빗을 못하면 미스라고 부르잖아요. 미스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지금 우울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2분기의 쿼터 결과가, 즉 어닝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때 좋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하는 그런 기업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요 지금 시작하고 있다, 시작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가이딩 로우입니다. 따라서 가이던스를 줄이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좀 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7월 달부터 2분기 어닝 실적이 발표될 때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가이던스 역시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인풋 코스트는 이제 비용이죠. 비용과 그 밖의 문제들이요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된 게 없는 게 사실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브라이언 러처고요. 자, 이분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스트다. 펀드 스트라이트, 톰 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죠. 펀드 스트라이트에서 전략가를 지금 지내고 있는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날
업데이트 상황을 보니까 타겟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프로핏, 즉 순이익이 지금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냐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겟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뭐 필요 없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선반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고가 너무나 많이 쌓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재고를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식료품 같은 거는 다 뭐 부패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저가에 할인을 많이 하면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자, 불과 한 달 전에 타겟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을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닝 미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닝 포캐스트 가이던스를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타겟의 주가가 그때 엄청나게 내려간 적이 있었죠. 여기 지금 보시면 한때 타겟의 주가가요. 지금 4월 중순에 25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현재 주가가 지금 1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타겟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인벤토리가 바로 그 재고입니다. 재고가 지금 리테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죠.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들의 디맨드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좀 사라져 가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품 구매에 사용하던 비용을 이제 소셜 이벤트라든지 다른 액티비티, 뭐 여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여행이나 바깥에 나가서 사용하는 곳에 서비스 쪽으로 그 비용을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 higher cost, 즉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은 물건을 구매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히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지금 가솔린이라든지 아니면 식료품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솔린이 이제 휘발유죠. 휘발유라든지 아니면 식료품 같은 경우는 비싸져도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고가를 주면서 그냥 좀 많은 폭으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 사용할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 뭐를 시작하고 있냐면요. 이 certain portion of the market이니까 시장의 일부 쪽에 드디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수익률에서 나타난다. 패트릭 팔프리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크레딧 스위스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 주식 전략가입니다. 자, 이 팔프리라는 분의 의견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분이 지금 기대하기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마도 bifurcation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양갈래로 갈릴 것이다. 근데 굉장히 극과 극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진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이 마진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묘를 살려서 계속해서 이런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 베네핏,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또 어떤 한쪽은 그렇고 다른 한쪽은 어떠냐면요. 지금 less 마진 모멘텀, 지금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마진이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진이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즈니스가 둔화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쭉쭉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팔프리가 또랑 뭐라 얘기하냐면 2분기의 쿼터 어닝, 즉 2분기의 어닝 보고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리비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리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결과 발표하기 전에 예상치가 너무 높았으니까 수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 리비전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지금 어닝의 예상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냐면요. 컨슈머 디스크레셔니, 즉 우리가 보통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거죠. 임의 소비재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컴퍼니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이렇게 어닝의 예상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광고 수익이 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형적으로 지금 경기가 둔화될 때 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두 가지 섹터가 여기서 언급이 된 거죠. 임의 소비재,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 또 하나는 광고 수익에 많이 의지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지금 어닝이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35% 정도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개의 그 우량 기업들 중에서 35%만이 지금 포지티브 어닝 리비전을 했다. 리비전을 올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65%는 어닝을 하향
조정했거나 아니면 그냥 플러스로 놔뒀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2분기에 어닝 예측을 35%의 기업은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35%나 되는 기업이 어닝을 상향 조정했다, 나쁘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어닝의 포캐스트, 예상치, 특히 이제 0.3% 정도가 2분기에 어닝 전망치가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으로 보면 그냥 중간이죠. 거의 변화가 없는데 35%는 많이 올린 거고요. 나머지 기업은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지금 어닝의 증가 추세를 보니까 0.3%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과연 누가 떨어뜨리는지를 봐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들 중에서는요, 단 9%만이 어닝의 전망치를 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91%는요 유지를 했거나 아니면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 에너지 쪽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반대죠. 무려 86%의 기업이요 어닝 전망치, 2분기에 대한 어닝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올렸냐면요, 88.3%나 수익을 더 상승시켰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사실 몇몇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에너지와 더불어서 좋은 그 섹터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머티리얼입니다. 원자재죠. 원자재 기업들도 한 50% 정도가 지금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평균적으로 15% 정도를 증가시켰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내가 생각할 때 기업들이 계속해서 마진의 프레셔를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진의 프레셔라는 것은 순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을 겪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진의 프레셔, 마진이 줄어드는 것을 겪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주식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경영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따라서 현재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업 환경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잘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순이익이 감소되느냐 아니면 증가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는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는요, 제 S&P 500의 기업들을 레이팅을 해주는데 어디에 지금 베이스를 뒀냐면 그들의 마진 모멘텀, 따라서 마진이 지금 힘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힘이 없는 기업들을 나누어서 우리한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굉장히 좋은 힘이 있는, 따라서 수익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쉐브론이고요. 두 번째가 디어, 세 번째 하니웰, 네 번째 JB 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3M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걱정이 없다는 거죠. 현재 상황을 잘 지켜내고 있다. 수익률이 계속해서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보면 로 모멘텀이니까 지금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냐면 월마트라든지 아마존, 포드, 콜게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주가의 하락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전문가들이, 이 전략가들이 보기에는요, 많은 와일드 카드가 숨어 있다. 아직까지도 경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프로핏의 전망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이 오일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한 가지가 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환율입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초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의 매출에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헤드윈드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만약에 기업이 프라이싱 파워를 갖지 못한다면, 즉 가격 결정권이 없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 와중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섹터는 테크놀로지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가격 결정권이 있다고 해도 테크 주식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굉장히 좀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달러의 가치도 굉장히 상승을 해서 여러 가지의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순이익의 변화 추세에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이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뚜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지금 현재는 타겟이라든지 월마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요 정도만 우리한테 좀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이게 추세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한꺼번에 이번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엄청난
하장이 좀 예상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본 CNBC 프로의 기사에 따르면요, 이제부터는 정말 전형적인 실적 장세가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앞으로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실적이 어떠한 추세를 보일 건지, 앞으로 그들의 가이던스는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러한 실적의 어닝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기업의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고 가이던스를 우상향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찾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시킹알파에 이동을 했는데요.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이 프리미엄 창을 열어서 밑에 스톡 스크리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톡 스크리너는요,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입력을 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주식을 찾는 이러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스톡 스크리너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Create New Screen,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여기에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기본적으로는요 2621개의 다양한 종목들이 여기 소개가 돼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밑에 나오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가 지표를 입력을 하면서 조금씩 그 범위를 줄여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컨트리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 주식만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찍으면 여기 나와 있죠. 자, 미국 기업만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섹터랑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이 섹터 인더스트리는 그 섹터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인더스트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앤 테크놀로지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려가시면 여기 나와 있겠죠. 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도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서브 조항들이 있잖아요. 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IT에 속하는 모든 종목을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는 지금 IT 전체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번엔 레이팅이 나오는데 레이팅에서 퀀트 레이팅, SA 오토즈 레이팅,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레이팅이 있는데 세 가지 모두 4.0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로 다 일괄적으로 넣어놓고요. 자, 4로 지금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따라서 레이팅이 세 가지 모두 4.0 이상, 따라서 바이 이상의 등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속하는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이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누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총 19개의 주식이 검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19개에서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Advanced Filter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지표를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필터링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앞으로 어닝이 상향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퀀트 팩터 그레이드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5가지의 필터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밸류에이션 그로스, 그 다음에 뭐 수익률, 모멘텀, EPS 리비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바로 EPS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인가 아니면 꼬꾸라질 것인가 이거잖아요. 여기를 클릭해서 우리가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EPS를 포함시켰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필터를 좀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야,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F에서 A+까지 모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퀀트 팩터 그레이드에서 지금 EPS 리비전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EPS 리비전이 적어도 A-인 것부터 볼까요? 자, A-에서 A+까지. 그러니까 A 등급을 받는 앞으로 어닝의 그 예상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우리가 좀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돈을 누르면요. 자, 이제 결과가 16개로 줄어들었죠. 자, 근데 16개도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드시면 다시 에딧으로 가셔서요. 자, 이번에는 퀀트 레이팅을 그러면 4.5로 늘려볼까요? 4.5. 자, 4.5라는 것은 스트롱 바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퀀트 레이팅이 스트롱 바이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만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12개밖에 검색이 되지 않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모두 미국 기업이고 두 번째로 IT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앤 테크놀로지 기술주에 속하는 이런 종목들만 표시가 되고 일단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 다 짙은 녹색이죠. 왜냐면 4.5 이상을 받고 있고 SA 오토즈 레이팅은 4.0 이상, 월가의 점수 4.0 이상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EPS죠. EPS의 등급은 A-에서 A+까지, 따라서 B는 여기 하나도 나와 있지 않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평가 항목을 우리가 넣어놓고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됐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PLAB, 포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지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트로닉스는 퀀트스코어가 4.89, 그리고 SA 오토즈 레이팅이 4.00, 월가에서는 5점 만점을 받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도 A-, 성장률도 B, 수익률도 B죠. 그리고 모멘텀이 A+, 마지막으로 어닝의 리비전을 보면 지금 현재 A라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SMCI인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약자죠. 자, 세 번째는 온 세미컨덕터, 네 번째 AMD, 자, 다섯 번째는 JBL이고요. 자, 여섯 번째는 CLFD, 클리어필드,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퀄컴이 등장을 하고요. 여덟 번째 기업은 A10 네트워크, 아홉 번째는 ACLS,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죠. 자, 10위는 SNX입니다. TD 시넥스, 그리고 11위가 FLT, 플릿콕 테크놀로지, 마지막 12위는요, HLIT, 하모닉스 INC. 저렇게 12가지의 종목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평가 항목을 넣어서 필터링을 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가 항목을 다양하게 이제 삽입을 하셔서 정말 내가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종목만 찾아서 투자를 해야지 하면 그 종목이 어떠한 기업들인지 직접 검색을 해 놓으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보내드린 미준의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 가득 모아서요,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